오늘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연세대학교 고상두입니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통일 후 과거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분단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있고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 과거 청산 사례와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여러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한민족이 통일국가를 가지게 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68년입니다. 그 이후 1910년까지 한민족은 하나의 통일국가를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민족은 1000년 이상 통일국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10년에 일제히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1945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면서 한국에는 두 개의 코리아가 생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민족은 1000년 이상 하나의 통일국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단의 역사는 불과 70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분단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통일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4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코리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전쟁을 통해서 두 개의 정부가 무력적인 충돌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남한의 미군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미군은 남한에 미국식 자유민주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상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한반도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반대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자유선거가 불가능했고 그 결과 남한에서만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8월에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 하에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또 미국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반공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그런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방식은 외교를 통한 독립, 그리고 미국을 활용한 독립,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이 점령하면서 소련식 소비에트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로 볼 때에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
북한이 좀 불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유엔 감시단의 방문을 반대했고 결국은 남한에서 먼저 자유선거와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북한도 곧 이어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요. 김일성 수상은 식민지 독립 시절에 만주에서 반일 게릴라 투쟁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경에 일본의 토벌을 피해서 소련으로 피신하여 소련군 대위로 복무하다가 소련군과 함께 북한으로 진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소련식 소비에트 체제를 도입하는 데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냉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에 소련과 미국이 점령을 했던 것은 사실상 분단을 초기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행정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점령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목표와 달리 결국은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되는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냉전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전은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소련의 팽창 정책, 그리고 그렇게 팽창하는 소련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소련 정책에 의해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소련이 팽창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고요. 그 이전에는 소련이 팽창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변 국가들, 특히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유럽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 달리 소련은 상당히 소극적인, 그리고 소련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전념하는 그런 일국 사회주의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본격적인 팽창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을 패퇴시키고 그리고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 지역에 소비에트 체제를 이식시키는 등 유럽의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모델은 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비교적 사회적인 평등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중국의 고도 성장과 중국의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소련의 부상과 팽창, 그리고 미국의 견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 정책을 취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47년 트루만 대통령이 발표한 트루만 독트린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파괴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돕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두 가지 아이디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마샬 계획입니다. 마샬 플랜을 통해서 미국은 서유럽의 전후 경제 재건을 돕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대규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서유럽에 했고요. 군사적으로는 나토를 창설하여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군사동맹을 건설해서 구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공동으로 방어했습니다.